네. 예, 예.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수요일 날, 저기, 그 석가탄신일 때문에 하루 쉬었죠. 그래서 뭐, 좀 금방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죠? 이번 주는 뭐, 지수 자체는 크게 올라간 건 없는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힘이 있어졌어요. 미국에서 이제, 뭐 연준이 맨날 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CPI와 PPI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잘 끝났죠. 잘 넘어갔고 증시 지수는 뭐 미국은 신고가가 났고 의외는 우리나라 지수도 낙폭을 많이 만회했고 뭐 지금 코스닥 지수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종목들은 잘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더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데 지수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7% 급락을 했죠. 그죠? 저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오늘 이제 HLB라는 이제 회사가 있죠. HLB 이제 그룹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지수가 오늘 크게 빠졌는데 거기에 아주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갖고 왔고요. 요거 이제 하고 나면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개미들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또는 이제 아니면 뭐 저기 AI 반도체 이런 쪽에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개미들 뒤통수 맞은 거죠. 왜냐면 정작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1차, 2차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오른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점상한가 같고요. 뭐 오뚜기, 뭐 빙그레 오늘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또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얘기해드렸던 CJ 시푸드 저희 방에도 물량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CJ 시푸드하고 뭐 서주 시푸드 오늘도 급등했죠, 그죠?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자,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03% 하락을 했죠.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거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조금 팔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400억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고 기관은 뭐 1,400억 정도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대별로 보시면 장중에 더 많이 팔았어요. 장중에 이제 6천억 장 끝날 때까지 외국인이 계속 팔았거든요. 보이시죠? 계속 팔다가 여기 보면 6천억까지 6천억 순매도면은 좀 오늘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건데 장 끝나고 나서 이만큼 올라가 있죠. 그래서 2,400억 순매도. 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팔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많이 팔았다. 오늘은 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기관을 좀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 지수가 오늘 보면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뭐 급락했죠. 아침부터. 그래서 제가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길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시황 잡아드릴 때 그래서 웃었어요. 네.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이건 또 무슨 일이냐 뭐 확인해보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오늘 좀 웃었다니까요. HLB가 급락한 거 자체를 알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닥 지수 급락한 거 보는 거 보고 웃었다고요. 왜 웃었냐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 미국 이제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가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거 보니까 또 누가 또 사고 쳤나 보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어디? 잠깐만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쪽을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시봉님 잘 들리시죠? 잠깐만요. 어디 여기 안 들리시는 데가 있다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어디 무소TV 유튜브 쪽이었죠? 네, 그쪽에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초이님 하고 아까 뭐 단톡방에 누가 쓰셨는데 아, 예, 예. 예, 잘 들리시죠? 네. 무슨 그쪽에 요즘에 그 하도 번호들을 안 찍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바로 잡았습니다. 네. 이게 가끔씩 소리 설정이 자기 마음대로 바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방송 시작할 때 있잖아요. 맨날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그 소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소리가 안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급락하고 있길래 웃었다니까요. 또 뭐가 또 사고 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HLB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HLB와에 관해서는 저는 제가 방송할 때는 거의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무방에서도 언급한 적이 거의 없고 라이브 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지나가다가 얘기한 적도 거의 없어요. 이게야 있겠지, 지나가다가 얘기한다고 시황 얘기할 때,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코스닥 지수를 먼저 다시 보시죠. 1.7% 급락을 했는데 오늘 급등한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코스닥 전체 영향을 좀 줬죠. 보시면 코스닥 쪽에 하한가 간 게 7개예요. 상한가 간 거는 코스닥 쪽에 4개인데 상한가 간 거보다 하한가 간 게 더 많죠. 7개인데 7개 다 앞에가 HLB라고 써있죠. 코스피 쪽에도 하한가가 하나 있는데 그건 역시 HLB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볼게요. 보시면 코스피 쪽에 있는 게 HLB 글로벌인데 아침에 그냥 점한가 현재 시가총액 1,900억. 코스닥 쪽에 보시면 HLB가 제일 큰 회사죠. 이게 12만원을 찍었을 때 이때 아마 이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아마 2위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거기가 12만원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의 절반 정도인 67,000원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8조 7천억 원이니까 그 당시에 시가총액은 대충 한 16조 그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LB 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고요. 얘도 점하한가. HLB 파나진 얘도 하한가 같죠. 시가총액은 1,000억 원.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안 커요. 근데 HLB 제약은 다 점하한가. 하한가 같고 시가총액 6,800억. HLB 생명과학 시가총액 1조 원이고요. 여기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었겠죠. 지금 절반 이상 떨어졌으니까 점하한가. HLB 테라퓨틱스 점하한가 시가총액 5천억 전후. HLB 바이오스텝 점한 여기도 점하한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거 하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에 큰 영향을 줬죠.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얘네들을 합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란다. 코스닥 오늘 전체 분위기를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크게 급락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크게 급락한 게 없는데 오히려 오른 것도 좀 있고, 근데 유독 얘가 하한가 맞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다운시킨 거죠. 대부분은 뭐 큰 그게 없잖아요, 그죠? 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면요, 이거예요. 기사 제가 이렇게 캡처해놨는데 요건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네. 코스닥 지수 급락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HLB 리버세라닙 미국 FDA 허가 불발 소식의 하한가. HLB의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 캄렐리줌맙
병용요법에 뭐 간암 1차 치료제, 요게 미국 신약 허가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 FDA가 임상 데이터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여기 이제 진양곤 회장 이분이 오늘 아침 일찍 장 열리기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렬하게 점화한가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게 다시 뭐 통과될 가능성은 있나 봐요. 있는데 이 지금 보셨던 이 종목들이 다 왜 올라갔냐면 저 리보세라닙이라는 간암 치료제, 저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가 다 올라간 거예요. 보시면 작년 말부터 올해 3, 4월 달까지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이 친구들 많이 갔거든요. 이제 일반 종목들의 부러움을 샀죠. 그죠? 다 올라갔거든요. 조금이든 많이든, 그죠? 많이 간 건 몇 배씩 갔어요? 네, 이랬어요. 네, 지금 아무튼 이제 물리신 분들은 이제 좀 고생들 좀 하실 겁니다. 뭐 이미 여기 다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요 지금. 점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던 거니까 전혀 신경 쓰실 바가 없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지수가 4월 초에 이렇게 급락할 때 있죠. 4월 2일 날 2% 급락했었는데 이때 왜 급락했냐면 이때 쭉 이만큼 빠진 게 저기 2차 전지 관련주인 그때 누구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급락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빠졌던 이유가 아까 HLB예요. HLB가 4월 초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주르륵 흘러내요. 주르륵. 시가총액이 이게 2위까지 갔던 건데 얘가 지금 계속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4월 초에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그 당시에 3천당 제약이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상한가 나오고 막 엄청 급등했거든요. 이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 당시에 15만원까지 갔을 때 지금도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인데 이때 뭐 더 했겠죠. 그죠? 네. 3조 원이 훨씬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얘가 4월 2일날 20% 정도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에코프로 빠지죠. 에코프로 BM 빠지죠. 아까 HLB 빠지죠. 그래서 4월 초에 코스닥 지수를 무너뜨렸던 게 얘네들이에요. 무슨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 때문에 흔들렸거든 그때. 근데 오늘은 아예 대놓고 하한가를 맞으니, 그죠? 그것도 단체로, 그죠? 네. 무슨 기념사진 찍듯이.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던 거니까 불편해하시거나 놀라실 필요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HLB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물타기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 HLB가 손절하실 거면은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원래 손절하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아무리 막 진짜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난 손절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인생에 한두 번은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손절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실 거면은 빨리 하세요. 응?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시고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돼. 아셨죠? 다시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요. 그리고 손절할 거면 더 이상 이 주식에 대해서 쳐다볼 필요가 없죠. 손절 안 하고 버티기로 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응? 여기 특히 뭐 네이버 토론방이라든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어떤 종목이건 간에 토론방은요 쓰레기통이에요. 왜? 거기에 할 일 없는 인간들 다 모이거든. 네. 할 짓이 없으니까 거기다 글 쓰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런 데 가면 지금 들어가시면 상처받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쓰레기통이라고. 주식 실패한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조롱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LB다 하한가 왔으니까 안녕하세요. 뭐 문상 왔습니다. 이런 거. 문상이 뭐예요? 조문하러 왔다고. 조문. 누구 죽으면 돌아가시면 우리 문상 가잖아요. 문상.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종목도 없는데 또 구경도 가지 마시고 그냥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손절할 거면은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버티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저기 진양건 회장 저분 있죠? 네, 저분이 어떻게 하겠지. 저분은 믿고 버티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뭐 중국 쪽 제약회사에서 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잘 되기만을 바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HLB가 없는 분들은 이거는 단기약제예요, 단기약제. 네.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이거보다는 이제 뭐가 올라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오늘 올라온 게 꽤 있어요. 뭐가 올라왔냐면 이제 음식료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잡아드린 시황인데 지금 미국 지수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미국 지수가 어제 정확하게 엊그제죠 신고가 냈죠. 특히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아주 그냥 신고가를 강하게 냈잖아요, 그죠? 앞에 여기 뚫고 이게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면 지수를 이렇게 크게 이제 신고가가 이렇게 났으면 당연히 주도주가 있겠죠. 그죠? 네. 주도주가 뭘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이제 M7 종목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미국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큰 역할을 했죠. 그죠? 근데 M7 종목들을 잘 보시면 한 종목 빼고는 다 비리비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뭐 그날 3% 엊그제 오르긴 했는데 신고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를 신고가 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약간의 도움은 좋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아니죠? 그리고 메타 아니잖아요. 얘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이거 빨리 안 살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애플 반등 나온 거예요.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 테슬라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얘네들이 신고가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도주가 딴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개미들이 많이 사놓은 게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2차전지, 전기차,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런 걸 많이 사놨죠. 일명 우리는 그 친구들을 4차 산업 관련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얼마나 좋아요. 4차 산업. 완전 자율주행, 그죠? 네. 그러면서 네. 거기다가 뭐 인공지능, 그죠? AI, 챗GPT 막 이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쪽을 열광해서 우리나라 주식 버리고 그러다 이사를 갔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올라오는 주식이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그게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왜냐면 왜 그런 종목들이 추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게 누구예요? 뭐 현대일렉트릭? 뭐 AI 때문에 뭐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건 앞으로의 얘기고 그냥 전기 자체가 부족해요. 전력 설비 자체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개미들이 전혀 예상 못한다고 하죠. 이게 뭐 기계, 전기전자 또 기계 이쪽이겠죠.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주하고 AI하고 아니면 2차전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유조선에다가 2차전지 실어서 가나요? 동력을?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중공업 신고가나요? 3월달에 얘기했잖아요. 3월달에 개미들 많이 속았다고. 엔비디아에 미쳐가지고 막 그럴 때 반도체 미쳐서 날뛸 때 삼성중공업 대량 거래 들어와서 터져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버리고 다 어디 갔어요? 미국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 괜찮죠? 그 이후로 뽑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 망할 수 있다고? 왜?
건설회사가 자빠지니까 은행들 망한다고 안 그랬어요? 근데 은행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살만 가잖아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거. 응? 보험회사 망한다고요? 삼성화재 신났어요. 뭐가 망했는데? 응? 우리나라 주식은 쓰레기니까 현대차 버리고 기아차 버리고 테슬라 산다고요? 현대차 멀쩡해요. 응? 다 뭐예요? 1차 산업 또는 2차 산업이잖아요. 지금. 심지어 찍어 바르는 그죠? 피부가 먹는 거죠. 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먹는 거 삼양식품 사람이 먹는 거죠. 점상. 네, 살다가 삼양식품 점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유 실적이 좋아서. 제가 어제하고 엊그저께 얘기했죠. 실적이 좋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종목들이 급등을 하더라. 시장이 정말 좋아진 건데 개미들이 여전히 눈치를 못 채고 있다. 삼양식품 점 나온 거 보셨어요? 응? 옛날에 십수년 전에 2011년인데 여기 이때는 상한가를 내가 여러 개 봤어요. 이때는 이제 상한가가 30%가 아니고 15%였거든요. 2011년도에 이거 왜 갔는지 아시는 분? 이때 갑자기 쫙 올라갔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테마주로 갔거든요. 이 당시에 TV에서 개그맨 이경규 씨가 꼬꼬면인가? 왜 라면은 보통 국물이 빨갛잖아요. 근데 이제 하얀 국물 꼬꼬면을 히트를 시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팔도 거기서 나왔죠. 근데 삼양식품에서 뭘 출시했냐면 하얀 국물 베이스인 나가사키 짬뽕 히트를 쳐요. 그때 히트. 그때 그래가지고 테마주를 뽑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때 갔다니까. 그때 이후로 네, 점상 나오면 그때도 점상은 안 나왔거든요. 처음 봤어. 점.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빙그레 말 그대로 빙그레 웃으면서 장중 최대 24% 거래 엄청나게 터졌죠. 근데 잘 보세요. 3월달에 다 엔비디아 사러 가. 4월달에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는 말에 다 손절해. 근데 얘네들은 그때부터 올라왔잖아요. 확실하니까요. 개미들이 뒤통수 맞았다니까. 응? 엄청 올랐어요. 한 80% 올랐어. 80%. 두 달 동안. 응? 빙그레 그 다음에 오늘 음식이 올라간 거 보였어. 이거 말고 큰 거 중에 오뚜기도 오늘 꽤 올라가고.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식료 업체들. 그 CJ시푸드도 뭐예요? 이것도 먹는 거잖아요. 어제에서 오늘도 폭등 나오죠? 네. 어제 우리 방에서 매도 사인 나갔다는 거 다 팔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물량 남아있는 게 또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오늘은 문자는 안 나갔는데 라이브 회원들한테 마이크 잡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는 팔으라고. 나중에 남은 물량들도 처리해야 되니까 매도 사인도 나가긴 할 텐데 어지간하면 팔아라. 막 그랬어. 어지간하면 파시라고. 마이크 잡고 파시라고. 안 팔고 뭐 하시냐고. 오늘 거래가 터질 것 같은데 하시라. 설령 오늘 상한가 못 가고 떨어져도 끝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막 그랬다. 오늘 28%까지 갔어요. 그리고 사주시푸드 이게 왜 가냐면 지금 음식료 그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조선주가 막 급등하니까 조선 기자재주가 가죠. 전력설비주들이 막 대형주들이 급등하니까 나중에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뭐 세명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애들 막 급등하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 급등하니까 뭐야 KBI 메탈, 뭐 이구산업, 서원 다 날라댕기죠. 이게 정상적인 장이 이제 돌아선 거예요. 이제 대형주가 먼저 가고 중소형주 따라가고 맨 끝에서 아주 소형주들 또는 잡주들이 뽑는 거예요. 상한가 치면서. 그러니까 이미 음식료 업종이 3월달부터 오르고 있었고요. 두 달째 오르고 있다가 앞에 우두머리가 점 상한가 하나 나오니까 대번 뒤에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그 강의를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안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이 올라올 거다. 응? 포기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찰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급등하면 우왕좌왕하다가 다 놓친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요 지금. 먹는 쪽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사람이 먹는 게 급등을 하면 가축이 먹는 건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대신에 순서가 있는 거죠. 개를 아무리 요즘에 개를 많이 키우시죠? 애완견, 그죠?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주인이 먼저 먹고 개가 먹는 거지. 개가 먼저 먹고 그걸 지켜보면서 주인이 먹습니까?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그죠? 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먼저 먹어야죠, 주인이, 그죠? 네. 똑같이 여기도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다고. 근데 그 순서대로 가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오랫동안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정상화가 돼가는 거예요. 정상화가. 우리 방에 먹는 관련주 되게 많이 사놨어요. 사람이 먹는 거건 가축이 먹는 거건 많이 사놨다니까. 왜 사놨겠어요? 제가 계속 2달 전부터인가 강조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이제 엔비디아, AMD 같은 이제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주사람만 가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고생할 거다. 그쪽 말고 원자재를 봐라. 원자재. 원자재 쪽이 맞다. 원자재는 뭐 기름, 석유, 그죠? 가스 이런 거 같은 이제 에너지 쪽도 있지만 광물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매집을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날 거다.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그때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장 쉽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남들이랑 그냥 똑같이 가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죠. 왜? 몰려댕기니까. 남들 다 그 4차 산업에 미쳐가지고 막 조롱하면서 막 난리지길 때, 전 계속 제 말을,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 후퇴 안 했잖아요. 그죠? 거기 아니다. 신흥시장으로 돈 온다.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오면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이쪽으로 돈이 오지 무슨 얼어 죽을 4차 산업이냐. 그죠? 네. 거기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얘기했을 때 그 저 조롱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문가가 어떻게 지금 가는 것도 모르냐고. 누가 맞았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이제 들어오셔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들어오시죠? 본인 손해예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난다니까요. 나중에 차 떠난 다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죠? 네. 고생만 하는 거 고생만. 너무 늦게 들어오고요. 네.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까 HLB 때문에 흔들었지만, 그리고 개미들이 지금 2차 전지가 갖고 난리지기고 있고 전기차 붙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왜 포기 안 했냐면 AI 반도체에 산 사람들은 물린 시기가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린 지 한두 달밖에 안 됐고, 아까 엔비디아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대로 들고 있을 거예요. 돈도 못 벌었고 크게 손실도 안 났으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추천한 어디 그쪽에서도 뭐 갖고 있으라고 하겠죠. 네. 근데 이쪽은 사람이 없거든요. 원자재 이쪽은 사람들 관심도 없었고 그나마 들고 있던 사람들 다 팔아가지고 떠났으니까. 희한하죠. 4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가지고 폭락 나오고 나서 지수가 빨리 회복되니까 대부분 거기서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 하는 쪽으로 또 말이 싹 바뀌죠. 네, 싹 바뀌죠. 네. 조만간에 미 연준 의장이 어떤 이제 힌트를 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양반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때 가서 주식 사실래요? 그때 가서 주식을 사실 거냐고요. 종목들이 지금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만 모르세요 지금?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주식을 여기서도 무서워서 못 샀는데 이만큼 올라오면 사시겠어요? 못 사요. 우리 방에서 했던 게 CJC푸드인데 주식을 여기에서 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여기에서 매수하는 것도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안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주식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살 거면 앞으로 이제 계속 주식 투자할 거면 지금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회원이었던 분들 중에
종목들 올라오는 거 보이면 빨리 다시 들어오세요. 시간 질질 끌다가 들어오지 마시고. 개미들이 주식으로 돈을 쉽게 많이 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디가 정보를 얻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눈치가 있으면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돌아섰구나. 아, 이제는 깔짝깔짝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세게 밀어치면서 가는구나. 응?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눈치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거든요. 네. 그냥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눈치가 빨라요. 남자들보다는. 근데 주식시장 이제 큰 흐름 돌아가는 거는, 크게 돌아가는 거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빨리 알아채요. 평상시 디테일한 거 여자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는데, 이럴 때 남자들이 눈치를 빨리 챈다니까. 네. 감 오시죠?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그죠? 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돌아선 게 맞다니까. 네. 평상시에 지주군들이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대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가고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그게 지금 정유전자에서도 그랬죠. 아까 운수장비에서도 그랬죠. 조선주,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주도 그랬고요.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화장품도 그렇게 해갖고, 조선기자재, 조선주, 조선기자재, 아까 전력설비 다 따라가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응식료까지. 거의 다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바이오 있죠. 바이오 빼고는 거의 다 간 것 같아. 얘네들이 뭐 할 거예요? 뭐 하겠어요? 한 번 가고 끝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도는 거예요. 토니바퀴 시계 안에 이제 명품 시계를 보면은 그 안에 토니바퀴가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걸 시계 장인들이 일일이 깎는 거라면서요. 그거를. 그래서 명품 시계가 시계가 잘 안 맞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계는 잘 안 맞는데.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니까. 그게 순환매잖아요. 응?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눈치채시면 들어와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말이 그렇게 바뀝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뭐 이런 것쯤이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대요. 미국에서. 그거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고용지표가 뭐 그러니까 좋게 나온 거지. 이제 높게 나온 뭐 고용이 강하다. 금리 인하는 못할 것 같다. 막 이 생난리를 지기더니 고용이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고용이 강해서 뭐 금리나 물건 나왔다고 쌩 난리를 지기더니 지금 괜찮대. 자기들끼리. 아, 이 정도는 뭐 괜찮네. 웃기지 않으세요? 금리는 한다는 얘기예요. 응? 똑같은 거 갖고 그때는 난리 지기더니 지금 괜찮대. 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지 유리한 쪽으로 다 저기 해석하는 사람. 그죠? 네.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 짓을 하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라 지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거는 뭐 때문이다? 네. HLB 저 가족들, 저 HLB 그룹주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것도 오래 못 가요. 응? 설령 월요일날 하한가를 또 맞을 가능성은 낮거든요. 쟤네들이 다 또 2연속 하한가를 갈 가능성은 낮은데 설령 추가 급락을 하더라도 이미 시가총액이 오늘 많이 떨어져서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영향은 못 줘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막 시끄러운데 이게 월요일날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 기사 보실래요? 희한하죠. 걔네들 다 털리고 나니까 러시아 푸틴이 지금 여기 중국에 지금 국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진핑하고 올림픽 때 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대요. 응? 논의했대. 이러다 휴전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다 털어내고 웃기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뭐 앞으로 조만간에 휴전을 한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걔네들 되게 황당할걸요? 얼마나 황당하고서 다 2차전지 테슬라 이런 데 물리고 저기 엔비디아 이런 데 다 물렸는데 갑자기 휴전한대. 그러다가 종전하자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하겠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다 뭔 줄 아세요? 다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에요. 거의 초토화됐어요. 기간산업, 기간시설, 도로, 수도, 발전소 다 망가졌거든.
집 이런 거. 거기 노다지예요, 거기.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겠어요? 거기에 테슬라가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1차, 2차. 그쵸? 이쪽이죠. 이거 그래서 월요일날 이거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 지나봐야 알아요. 월요일날 뚜껑 열어봐야 한다. 근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말만 나오면 가니까. 그죠? 그래서 주말 동안 이제 어떤 기사가 더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명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스치기만 해도 급등해요. 시장 아주 좋아졌어. 네. 제가 하는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에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불안하셨다. 미국이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나서 주식을 사면 늦습니다. 지금 하셔야지. 아셨죠? 네. 주말 동안 편안하게 푹 쉬시고, 월요일날 여기 얘기했던 요 종목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무튼 뭐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월요일날 아침에 관련주들 시초가를 보면 알겠죠. 그죠? 네. 네.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방에 요즘에 매도 사인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매도 사인이 오늘도 2개 나갔는데 다음 주에도 매도 사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매도 사인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종목들이 잘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 거다가 아니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도 그런 수익들을 좀 들어오셔서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저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진행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오늘 그 주요 급등주들 좀 브리핑 하신다고 하거든요.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기 이제 식품이랑 수산주 있죠, 이런 것들. 요거 아마 종목들을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